안녕하세요. 이다국어 다레쌤입니다. 2025년 고3 3월 학평 해설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선 현대소설 저당 잡힌 사내라는 작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 특성이 비현실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독해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비현실성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냐면 문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보게 되면 내가 빠져나왔다. 그래서 전당포를 빠져나온 줄 알았는데 전당포로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구인 줄 알았는데 입구고,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모호해지면서 안에서 계속 돌죠. 그래서 돌는 게 결국에는 전당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래서 전당포에서 맞물려 들어가면서 노동의 굴레에 갇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는 현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설 제목이 저당 잡힌 사내인데, 이 저당 잡힌 라는 걸 잘 표현하려고 지금 공간 자체도 전당포로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전당포라고 하는 게 뭔가 물건이나 이렇게 돈 될 만한 걸 잡고 그다음 돈을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전당포라고 하는 공간이 인물의 인생을 잡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삶을, 그의 삶이 지금 전당포에 저당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포가 되게 상당히 상징적인 공간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 되게 약간 영화적이거나 연극적인 느낌 들지 않아요? 약간 영화 본 느낌 들지 않아요? 갑자기 문이 사라졌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온갖 상념이 들다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다시 들어오는 문이 튕기고,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쇠창살이 있고, 이런 어떤 공간 설정들이 꽤 상징적인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해설지에 있는 해설이었는데, 저는 마지막 결말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거기에 갇혀버리고 말죠, 스스로. 그래서 되게 순응하고 난 여기 있는 게 제일 편하네, 이런 어떤 인물을 보여주는 데에서 좀 굉장히 슬픈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소설 지문을 시작해 보게 되면은 전당포가 이제 노동의 공간이고요. 그래서 노동의 공간에서 그가 지금 노동을 합니다. 창고 안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지금 쇠창살 칸막이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폐쇄적이고 갇히는, 이게 결국엔 전당포에 갇히잖아요. 전당포에 갇히는 게 노동의 굴레에 갇히는 느낌이잖아. 그 갇히는 느낌을 주려고 지금 쇠창살 칸막이 안쪽, 그 다음 뭐 창고 안, 이런 어떤 폐쇄적인 공간을 되게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지금 뒤로 가게 되면 갇혔어 라고 할 때 갱 안에서 또 이렇게 일을 했던 그런 모습을 또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인물을 가둬놓고 폐쇄적으로 가둬놓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이 사라져가지고 되게 당황하고 놀라죠. 문이 애초부터 없었나? 이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아니면 사라졌나?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 밀폐된 채 살아왔다는 얘기인가? 막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뭐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가 그 벽에다가 약간 해리포터처럼 넌 해리포터 본 세대 아니니? 해리포터 가면 이렇게 그 4분의 3이야? 다 본지 너무 오래됐네. 그래서 그 승강장 이렇게 슥 들어가면 이렇게 벽 안에 싹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서 문이 사라졌네 이러고 이렇게 막 꽝꽝 부딪히는 거지. 문이 어딨어? 이러면서 나가려는 시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몸을 힘껏 부딪히는데 이제 벽이 꽝 부딪히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것에 실패해서 지금 좌절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벽이라고 하는 건 그를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기억 문장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가 벽에 부딪힌 건데 벽이 그를 밀어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현대시였으면 뭐 주객전도 이런 게 걸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물이 마주하는 대상이 지금 벽이에요. 벽이 근데 주어로 설정되어 있죠. 주체로 서술함으로써 지금 벽이 그를 가로막았어. 가로막는 이 벽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소설에서 약간 출제하신 선생님이 약간 꽂히신 부분 같은데, 지금 이 소설에서 인물의 어떤 내면 의식이 작은 따옴표 없이 나오잖아요. 이걸 갖고 18번도 출제하고 18번 그 니은도 출제하고 뒤에 가서 또 밑줄 쳐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애초부터 이 조그만 공간 속에 밀폐되어 살아왔다는 얘기인가? 이게 사실 작은 따옴표 있으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작은 따옴표가 없죠.
그래서 인용 부호 사용 없이 인물의 생각을 그냥 인물 자신의 목소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나는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인물이 자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자신의 목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술자 목소리인지 인물 목소리인지 보시려면 여러분 이 소설이 결국엔 전작시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디 있냐면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니까 서술자가 나는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서술자 목소리가 아니게 되는 거지. 서술자 목소리가 아니고 결국에는 인물 목소리를 서술자가 대신 제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 현대소설에서 출제하신 선생님이 약간 출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수능에서도 얼마든지 다뤄질 수 있죠. 기존에도 기출에서 다뤄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 가게 되면은 그래서 갇혀있는 유폐감을 겪으면서 그가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속에서 인물이 뭘 생각하냐면 갱 속에서 지냈던 지난 몇 년간의 기억. 그래서 역시 갇혀서 노동했던 그 노동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A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9번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작은 따옴표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면은 이거를 볼드를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A 문제인데 볼드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그의 어떤 갇혀있는 그가 혼자 생각하는 게 막 진술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엔터가 지금 여기랑 여기랑 없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걸 문제를 풀면서 어딨어? 이러면서 되게 찾느라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이렇게 찾느라 쓰게 됐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짜증나게 만들었던 문제기는 해요.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설하려고 지금 다시 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얍삽이 같이 지금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볼드를 지금 해놨어요. 이렇게 형광펜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갇혀있어도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워?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가 없대. 그렇지 않아 얘들아? 너네 갇혀본 적 있어? 나 갇혀본 적이 없긴 해 사실. 근데 만약에 갇혀가지고 지금이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일어나야 되는지 자야 되는지 그게 약간 가늠이 안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는 게 그의 고통이었던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어때요? 갱 속에서도 지금 그 지난 몇 년간 어땠어요? 지금 죽은 시간들의 잔해를 캐내면서 시간이 정지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이 갱 속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1번 적절하고요. 2번 볼게요. 읽으면서 갈까? 그냥 문제 풀면서 가죠. 어차피 너네 다 읽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지상에서 새벽과 저녁을 헤아리지 않았던 게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갱 속에서 노동을 할 때, 여기가 갱 속이죠. 그러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오면 그 하늘도 되게 음산하고요. 왜냐면 되게 우울하게 노동을 계속 하니까 갇혀서 노동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올라와도 그게 새벽인지 저녁인지 헤아릴 필요가 없었대. 출퇴근의 의미도 찾을 필요가 없었대. 이거 지금 앞뒤로 연결시켜보세요. 아침인지 저녁인지 의미가 없는 거야. 아침이어도 저녁이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되게 무의미하게 삶이 반복되어서 그냥 노동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새벽인지 저녁인지 헤아리지 않았던 것은 노동의 약을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새벽인지 저녁인지 헤아리는 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새벽이어도 상관없고 저녁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침이 되면은 학교에 가고 저녁이 되면 자잖아요. 그래서 저녁 돼서 이제 이불 속에서 핸드폰하고 놀아야지 얼마나 꿀 같아. 뭐 이거 저거 해야지 이런 거 되게 좋잖아. 시간의 구분이 있는 게 얼마나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이때 가면 뭐하고 이때 가면 뭐하고 이때 가면 뭐 해야지 이런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냥 쳇바퀴 굴러가도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있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밤인지 그냥 그런 구분 없이 노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밖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지상은 노동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양을 측정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그는 되게 쳇바퀴 굴러가듯이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인지 저녁인지 구분할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요. 그가 조그만 공간에서 유폐감을 느끼는 것은 낮고 좁은 오소리굴 같은 갱 속의 생활에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게 오소리굴 같이 낮고 좁은 그 삶과 지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요. 그가 먼지와 석탄을 죽은 시간의 잔해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게 먼지를 보았더니 죽어 떨어진 시간의 잔해라고 인식하고요. 석탄 소리를 보고서는 그 죽은 시간들의 잔해를 캐냈다고 해서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창고 안이나 갱 속이나 지금 다 똑같아요. 시간이 죽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보시면은요. 그가 지상의 하늘을 장기 근속자의 핏처럼 음산하다 요 진술 있죠. 그래서 음산하다고 인식해요. 왜? 암흑으로 가득 찬 갱 속에서의 경험. 뭐예요? 시간 흘러가는 것도 모르고 시간이 죽어있는 채 그저 그냥 노동만 하는 그 경험 때문에 올라와도 그냥 되게 세상이 다 음산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떠올린 다음에 그는 일어서요. 그리고 뭐 하냐면 다시 노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왜 하나요?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없는 길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가 어떡하냐면은 정리하는 일을 다시 해서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소모되어가는 자기의 삶을, 인생의 한 부분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느끼냐면은 일이 지겨워. 지겨워. 발작적인 충동. 그래서 이 발작적인 충동은 지금 뭐냐면은 지겨움이죠, 지겨움. 지겨워 죽겠어. 이거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잘 참아내고 있었다. 그는 그냥 이 지겨움, 노동의 지겨움. 저는 수업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애들이 왜 이걸 모르지? 이거 어떻게 좀 설명해주지? 그래서 되게 저는 수업 준비하는 것도 재밌고, 자료 만드는 것도 재밌고, 수업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너무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막 이러면서 하면은, 얼마나 그게 막, 지겹겠어요. 그래서 그게 막 지겨워 죽겠어 하는 그 마음이 충동인데, 그걸 그냥 꾹꾹 누르면서 이 사람은 참아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지금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네. 그래서 이제 이 자기한테 월급을 주는 돈을 주는 대머리 주인이 일당 1,000원을 아까워할 거야 하면서 하고 이제 다시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가뿐해진대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이러면서 이제 흡족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느긋하게 주위를 점검해 보고요. 그래서 좀 잘 된 것 같은데 라면서 그가 좀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 그거야 아무려면 어떠랴. 너무 슬프지 않아?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상관없어. 이렇게 무의미하게 10년, 20년 가도 그냥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되게 받아들이는 약간 체념적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지겨워 하다가 그냥 차근차근 하면서, 그래, 인생이 이렇지 뭐.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내 인생은 원래 외로웠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지 뭐. 약간 이렇게 지금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인물의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이 좁은 공간, 에서 자신으로서 이거를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나한테 익숙하고 이게 오히려 내 분명한 인생이고 내 생활이야 라고 그냥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체념적으로 딱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이제 뭐하지? 라고 되게 이 갇혀있는 삶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인물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디귿 보시면은요. 여기에 초점화된 인물이 그잖아요. 여러분 초점화된 인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색깔이 왜 이래? 그냥 보세요. 초점화된 인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작시에서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을 거잖아. 전작시에서 어떤 특정 인물의 심리만 제시를 하게 되면은 걔가 초점화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소설에서 인물이 두 명이 나오죠. 두 명 누구 나와요? 그랑 그 대머리 산의 주인이 나오잖아요. 날아가 봐라. 자, 지금 인물이 그랑 주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전작시의 이론대로 가면은 전적 작가 시점은 작품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그의 심리도 서술하고 주인의 심리도 서술해서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려주는 되게 친절한 어떤 시점이 전작시인데, 이게 초점화자를 설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심리는 안 알려줘. 얘는 안 알려주고 특정 인물, 그러니까 뭐 그라든지 누구의 어떤 한 사람 인물을 딱 이렇게 콕 꼽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만 카메라 세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심리만 제시해주면은 지금 전작시의 이 서술자가 그한테 초점을 맞췄다,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초점화된 인물, 초점화자를 뭐 설정한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봐, 이걸 되게 낯설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냥 그러지 마시고 전작시인데 전작시야. 그래서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야. 왜냐면 나가 아니잖아. 그래서 서술자는 밖에 있어. 전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인데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려줄 수 있지만 다 안 알려주고 특정 인물의 심리만 딱 알려주면 그 심리 알려주는 그 인물이 초점화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3번은 초점화된 인물이 그잖아요. 그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이 누구예요? 저 대머리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 주인이 아까워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반응을 예측하여서 제시하는 거죠. 그의 예측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3번 적절하고 4번 보세요. 자, 지금 자신은 언제나 외로웠고 변함없이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이 짐작 누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은 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서술자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인물이 추측하는 거예요. 인물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진술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거라서 자신이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거라서 서술자가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서술자가 추측하면은 그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는 외로울 것이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가 아닌 다른 사람, 서술자가 그에 대해서 그는 지금도 외롭고 앞으로도 외로울 것이다. 이러면은 그가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가 아닌 사람이 그에 대해서 추측하는 진술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은 외로우리라 짐작되었다. 이러면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짐작을 하는 거니까 서술자가, 그러니까 그가 아닌,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추측을 해준 게 아니라 자신이, 인물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자가가 아닙니다. 요게 좀 되게 좋은 선지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요거 문제 푸는 김에 미움 갈게요. 지금 인물에 대한 서술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인물의 목소리 포함되는 게 나는입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게 그 인물이 자기 심리를 나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서술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은 서술자가 나라고 얘기할 텐데 이건 전작시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나라고 말하는 누구야? 인물이야, 인물. 그의 인물의 목소리인 거야. 그래서 인물의 목소리가 포함되면서 서술자의 목소리가 모두 드러나는 근거는 어디예요? 하고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지금 그래, 나는 저 계단에 올라왔었지가 인물의 심리겠죠. 이걸 작은 따옴표 처리해주면 너무 자연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작은 따옴표 안 하고 그냥 서술자의 서술로 제시를 한 거예요. 서술자의 서술로 제시하되 나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인물의 목소리. 근데 전체적으로는 서술자의 서술이니까 서술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참 괜찮죠, 좋죠.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만한데 잘 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다른 거 아니라 주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하면 인물의 목소리고 그는 이러면은 서술자의 목소리예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요건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저 근데 어디까지 독해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얼한 다음까지 했죠. 그런데 여기 너무 소름 돋지 않아? 그런데 지금 봐봐. 여기 갑자기 문이 생겼잖아요. 어우씨, 저게 뭐야? 그래서 지금
허리가 펴지질 않죠. 왜 노동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믿기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기적거리면서 갔더니 문이 열려 있고요. 그래서 쇠창살 칸막이 사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지금 내가 쇠창살 칸막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갑자기 이쪽을 또 보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칸막이를 기점으로 이렇게가 지금 뒤집어진 느낌이 나잖아. 뭐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낯익은 공간이 갑자기 너무 수상쩍어요. 그쵸? 없던 문이 생기고 갑자기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어? 그래서 나는 분명히 창고 안에서 노동하다가 나오는 문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또 이 전당포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뭐 전당 잡힐 거라고? 그래서 지금 노동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갑자기 다시 전당포에 방문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했더니 낯선 문이 거기 하나 닫혀 있어요. 아, 그래. 나는 저 계단 올라왔었지. 하면서 익숙한데, 낯설어. 하면서 기억에 남아있는 무수한 대머리. 그래서 아마도 그가 되게 끊임없이 노동의 삶을 살아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동의 공간들이 다 비슷했던 거예요. 그게 갱이든 창고든 어디는 다 비슷비슷하게 그는 갇혀 있었고, 그래서 갇혀서 뭔가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고, 그에게 일을 주는, 뭔가 이렇게 노동, 일거리를 주는 존재들은 다 이렇게 대머리 주인처럼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노동과 노동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중첩되는 경험으로 쌓여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수업을 하면은 제가 1학년 수업을 했다가 2학년 수업을 했다가 3학년 수업을 했다가 뭐 아니면 어디 학교 수업을 다르게 했다가 이렇게 되면 다 달라지면서 뭔가 환경에 따라서 노동이 다 달라지고 뭔가 그게 다 차별점이 있어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모든 일이 다 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일 주는 사람도 다 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지? 다른데 똑같네? 하는 그런 기시감을 느끼는 것으로 지금 일단 지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A, B 보게 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지금 B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정리 다 했네? 해서 이제 허리를 피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야? 문이 왜 생겨? 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21번 지금 3점짜리 문제였는데 1번 선지 보시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일의 진행에 따라 소모된다고 인식한 것까지 맞죠? 근데 그 발작적인 충동이 뭐였어요? 지겨워 죽겠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수능하는 게 아니야. 수능하는 게 아니라 발작적인 충동은 그 폐쇄적 굴레,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거였고요. 지금 이게 수능까지 가려면 어디까지 붙어야 되는 거냐면은 발작적인 충동을 잘 참아내고 있었다. 여기까지 붙어야지 이게 수능이에요. 이게 수능이고 여기가 오지 않고 이 충동만 주게 되면은 참아야 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동은 수능이라고 볼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능하려는 현대인의 정체성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무의미하게 10년 혹은 20년 무의미하게 노동했어. 저당 잡힌 채 살아왔어. 자, 벽에 대해서 철저히 단절된 공간이야 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수단으로 전락한 사람의 모습이 맞죠. 그 다음에 의식한 야릇한 전도감은,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출구인 줄 알았는데 다시 입구잖아 라는 양면성 맞고요. 5번 보시게 되면은 이상한데 낯익네 익숙하네 라고 하는 데에서 이게 노동이 되게 중첩 반복되어서 노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에 반복되어 왔음. 그래서 그것이 되게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면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현대소설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